됐다. 네, 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졸업을 했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작년 10월에 이제 이거 처음 시작했다고, 그때쯤 이제 처음 시작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영어로 창업하기 강의 때 여기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 저는 조성환이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굉장히 흔한 취준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그런 취준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버터플라이를 만났는데, 작년에 버터플라이를 만났을 때 상태가 이제 딱 취준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상태가 필요한 자격증은 다 따놨어요. 그러니까 뭐 어학 성적도 있고 뭐 한국사,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다 있는데, 근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소서를 쓰려고 봤더니 자소서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이제 인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인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면접관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학 성적을 보니까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다. 근데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했었던 창의적 활동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창의적 활동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창의적 활동을 뭘 했더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전 처음 면접을 보러 간 자리였고 굉장히 긴장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태까지 남들이 살라고 했던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자소서에 쓸 말도 없고,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뭘 이뤘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대체 여태까지 인생을 뭐하러 산 거냐? 남이랑 이렇게 똑같을 거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내가 대체 인생을 왜 산 거냐? 이런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인생을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되게 어린애가 인생을 후회해서 되게 우스우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25살에 인생을 처음으로 후회했거든요. 제가 운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20살 때 만약에 권투 도장에 가서 권투를 배웠으면 코치라도 했을 텐데, 지금 내가 이게 5년을 그냥 흘려보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후회를 했고, 그때 35살, 제가 45살 그리고 55, 65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지금 시점을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창업에 대해서 관심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 2년 전쯤에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후로 미뤄왔던 그 창업을 이제 도전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버터플라이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9월 19일에 버터플라이를 가입을 했고, 10월 26일에 이제 저기 앉아 계신 인벤션랜드의 문진혁 대표님이 이제 메일 하나라는 이 아이디어 문서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사업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사업 빌딩하고 첫 번째 매출을 냈고요. 그리고 12월 30일에 제가 사업 맨 처음 시작하면서 도전했던 그 목표 100권 쓰는 거랑 하루에, 그리고 맨날 아침일기 3쪽씩 쓰는 그 모닝 페이지라는 거를 100일 동안 거르지 않고 썼던 거를 이제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메일 하나는, 매일 하는 습관이 뭐 창업임을 좀 이제 알리는 회사인데, 이게 맨날 하는 그 행동이란 게 그냥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그냥 습관으로 굳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들을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면 그게 사업으로 빌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되게 경부선과 호남선 같은 그런 막대한 차이가 있는데, 근데 매일 하나는 그 습관을 사업으로 빌딩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뭐 제가 재능이 있거나 뭐 딱히 뭐 집안이 잘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가진 게 없거든요. 뭐 집안도 뭐 그냥 평범하고, 뭐 생긴 것도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뭔가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신태순 대표님, 그리고 최규철 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대표님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리가 혼자 날아가면 멀리 못 가는데 천리마의 엉덩이에 앉으면 천리를 간다는,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의 좋은 점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여기 버터플라이에 관한 거 그리고 메일 하나를 딱 떼고 그냥 길에 내놓으면 저는 그냥 취준생 A거든요. 근데 그 취준생 A인 저를 일반 취준생이랑 비교되지 않는 그런 인맥 그리고 비교되지 않는 경험 그런 것들을 저한테 아주 선사를 해줬습니다. 사실 신태순 대표님이 여기서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되게 친근하게 느끼는 거지,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근데 그냥 취준생이 어디 가서 이런 분이랑 개인적으로 메일을 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아니면은 따로 만나서 뭔가 사업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창업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자기개발입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좀 나았다고 할 만한 점은 이제 실행력인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를 3일 안에는 반드시 다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보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창업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쉽다. 창업은 쉽다. 네. 네. 창업은 어렵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다로 손을 들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이제 사업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는데, 가지신 분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로 쓰시고, 안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부딪히실, 사업이 없으신 분들이 부딪히실 과정은, 먼저 아이템이 안 잡혀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템을 잡았는데 부처화가 안 돼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걸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죠. 쭉쭉쭉쭉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첫 번째 고객이 나오는 단계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파트 1이죠. 아이템이 안 잡혀서 포기하는 단계.